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달팽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수도권 주거 가격 지형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핵심 변수 GTX-C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GTX-C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진입했습니다. 이 노선은 이제 될 수도 있는 계획이 아니라 시장 심리와 자산 가격 구조를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질 변수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GTX-A는 이미 일부 구간이 개통돼 실제 운행 중에 있습니다. GTX-B 역시 인천 송도에서 마석 구간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장은 이 두 노선을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GTX-C만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민자 사업인가, 재정 사업인가인데요. 이 사업 방식이 수년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선 인근 지역들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애매한 구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원, 의정부, 양주로 이어지는 축, 즉 경기 북부는 대표적인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GTX-C가 장기간 표류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GTX-C는 애초에 수익형 민자 방식을 전제로 설계된 노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21년 이후 급변한 거시 환경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건설 인건비의 구조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PF 조달 금리 급등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3년 국토부 내부 검토 자료와 언론 보도를 보면요. GTX-C의 내부 수익률이 민간 투자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즉 사업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민자 방식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결론에 가까워졌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금융 약정이 지연되고 착공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GTX-C의 총 사업비는 약 4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 재정이 약 1조 원 정도 되고요. 민간 PF 조달 금액이 약 3조 4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PF 시장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의 구조적 상승, 그리고 고금리 환경 장기화, 이 조건에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걸 완공해도 남는 게 있나?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GTX-C는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태도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재정사업 전환 또는 혼합형 사업 구조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민간 단독 추진의 한계의 인정과 국가교통망 차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 축으로 GTX-C 재정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넣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GTX-C는 이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즉 도로, 철도와 같은 국가 필수 시설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정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중단 리스크가 극히 낮다. 두 번째는 정치적, 행정적 연속성이 확보된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석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 확실성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민자 사업은 효율적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하다는 것이고, 재정 사업은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중단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주한다라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확실성입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반복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요.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가장 크게 변하는 변수는 통행시간이죠.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58분.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기준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는 단순 이동 비용이 아니라 가처분 시간 증가와 노동 생산성의 개선, 주거 만족도 상승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GTX-C는 이 중에서도 기존 지하철과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0km 내외이고요. 정차역은 최소화합니다. 즉 거리 개념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에 반응합니다. 서울에서 40km 떨어져 있어도 20-30분이면 도심 접근이 가능하다면 시장은 이를 사실상 준도심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58분, 거의 1시간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기준 약 100만 원 내외인데 이는 단순한 교통비가 아닙니다. 시간 손실과 누적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질 저하까지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보셔야 하죠. GTX의 본질은 교통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KTX급 속도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 그 단축된 시간이 그대로 자산 가치로 이전이 됩니다. GTX-C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거기서 의정부, 금정, 인덕원, 양재 삼성, 그리고 청량리와 창동, 의정부, 양주까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강남을 관통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출퇴근 수요 통계를 보면요. 강남 출퇴근 비중이 60% 이상으로 광화문이나 여의도, 판교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중심은 강남입니다. GTX-C는 이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재편하죠. 그렇다면 최대 수혜지는 어디인가? 교통 인프라 확충의 가격 효과는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었습니다. 신분당선 개통 이후에는 광교와 동천이었고, SRT 개통 이후는 동탄 이지구, KTX 개통 이후는 지방 거점 도시 인근.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비싼 중심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외곽이 더 크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GTX-C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서울 도심 구간 접근성 개선 폭이 제한되고 경기 외곽 북부 통행시간 단축폭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가격 민감도는 자연스럽게 경기 북부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기 북부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기존 주택 가격 수준이 낮고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있으며 교통 불편도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개선 효과는 항상 중심보다 외곽에서 더 크게 나타나죠. 월곶에서 판교선 사례에서도 판교보다 월곶의 가격 상승률이 더 컸던 이유와 같습니다. 양주는 그동안 서울에서 먼 곳이라는 인식에 묶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신도시급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및 배후 수요가 존재하고요. 인구 급감 지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격은 수도권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는 교통이 설명하지 못한 격차입니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역에서 삼성역이 약 30분대 진입이 가능한데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생활권 재편입니다. 서울 동북, 동남부와 경쟁 가능한 주거지가 되는 순간 시장은 재평가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주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GTX-C가 개통될 경우 양주에서 삼성역은 출퇴근 30분 내외로 단축될 거예요. 현재는 거의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정도 차이면 주택 선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굳이 비싼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지고 수요는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분산됩니다. 양주는 자족 기능, 산업 기반, 생활 인프라 대비 가격이 낮은 지역입니다.
GTX-C는 이 격차를 좁히는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사야 하나? 타이밍의 문제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값은 오른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산다. GTX-C는 그동안 착공 지연과 사업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가격이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재정 사업 전환과 예비 타당성 기본 계획 확정, 이 단계들이 진행되면서 가격보다 심리가 움직입니다. 정책 인프라에 가격이 반영되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사업 방식이 확정되고, 두 번째는 예비 타당성 및 기본 계획을 세우죠. 세 번째는 착공, 네 번째는 공정 가시화입니다. 가격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서 먼저 반응합니다. 현재 GTX는 1번 단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26년 전후 심리 개선과 26년, 27년에는 실거래 온기 유입인데 이 정도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급등장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교통 호재에 대해 학습됐고 분할 반영하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경기 북부 시장은 내년 가을부터 2027년 전후부터 점진적인 온기 유입이 가능성은 있지만 2020년, 21년과 같은 폭등장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학습 효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상승 동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GTX-C 확정은 분명한 방향성은 제공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TX-C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의 전환은 시장에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되겠죠. 최대 수혜지는 경기 북부와 외곽 지역이며 수원, 의왕, 금정, 인덕원은 재평가 구간이 됩니다. GTX-C 노선을 주목하세요.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GTX 노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